기원전 6세기 중국 춘추전국 시대, 동쪽의 강대국 제나라는 옛 명성을 잃어버리고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붙들고 고군분투했던 안영이라는 충신이 있었죠. 그는 키가 6자가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140cm 정도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명의 임금을 섬기면서 재상의 역할을 훌륭하게 감당했던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고기 반찬이 한 가지를 넘지 않았고, 자신의 부인에게 비단 옷을 입지 못하게 했을 정도로 아주 청렴한 삶을 살아 백성들은 물론 왕으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특히 촌천살인의 뛰어난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촌천살인, 이 말은 한치도 안 되는 쇠붙이로 사람을 찔러 죽인다라는 뜻입니다. 즉 짤막한 말 한마디로 상대의 속날을 꿰뚫어 제압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이죠. 안영의 촌천살인의 말솜씨는 다른 제후국들과의 외교전에서 더욱 돋보였습니다. 특히 남쪽의 강대국 초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의 일이죠. 초나라의 영왕이 사신으로 오는 제나라의 재상 안영의 키가 작다는 것을 미리 알고 궁궐의 대문 옆에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을 하나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영이 초나라의 궁에 도착하자 문지기들은 큰 문이 아닌 이 작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했죠.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안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나라에 온 사자는 개문으로 들어가지만 나는 지금 초나라의 사자로 왔으니 이 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하자 초나라의 왕은 안영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 이제 초나라의 영왕을 아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나라 왕이 직접적으로 안영의 볼품없는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비아냥거렸죠. 제 나라엔 인물이 없는 모양이요, 이렇게 볼품없는 사람이 사자로 온 것을 보니. 그러자 안영은 영왕의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죽는 내색 하나 없이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제 나라에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현자는 현군에게 심부름을 보내고 불초한 자는 불초한 군주에게 심부름을 시키죠. 나는 불초한 사람이라 초나라의 심부름을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안영의 말솜씨에 당한 영왕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죠. 그는 사신으로 온 안영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연회가 시작되고 술이 몇 잔이 돌았을 때였죠. 갑자기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초나라의 병사들이 줄에 묶인 웬 남자를 하나 끌고 들어왔습니다. 도둑질하던 자를 잡아왔던 것인데 알고 보니 이 도둑이 제나라 출신이더라는 것입니다. 영왕은 거만한 자세로 안영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나라 사람들은 질이 좋지 않은 모양이요, 순 죄인들 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안영은 이에 질 사람이 아니죠. 그는 이번에도 멋지게 되받아칩니다. 귤이 강을 건너면 탱자로 변한다더니 원래 순박하고 착한 제나라 사람이 초나라에 와서 도둑으로 변했습니다. 초나라의 풍토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나 봅니다라며 말이죠. 안영은 이렇게 그의 촌천살인적 말솜씨로 제나라의 위상을 드러내는 한편 자신의 나라 제나라의 왕에게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었죠. 제나라 군주 영공은 궁녀에게 남자 옷을 입혀놓고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 민간에서도 여자가 남장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되자 영공은 이를 금지시켰죠. 하지만 영공의 지시는 잘 지켜지지 않았고 여자가 남장하는 풍속이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영공이 이 일에 대해 짜증을 내자 안영은 이렇게 대답하죠. 임금께서는 궁궐한 여인들에게는 여전히 남장을 시키면서 궁궐 밖 백성들에게만 금하고 계십니다. 이는 마치 밖에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파는 것과 같은 속임수입니다. 민간의 남장을 금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선 궁궐 안의 여인들의 남장부터 금지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말이 양두구육이죠. 안영의 뛰어난 말솜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제나라의 군주 경공이 이곳저곳 놀러다니다가 산동 수광현의 남쪽 기대촌이란 곳에서 당시 망하고 없어진 기나라의 금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런 글씨가 씌어져 있었죠. 물고기를 먹되 뒤집지 말고 질 나쁜 말은 타지 않는다. 금항아리에서 나온 말이니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했습니다. 경공은 이렇게 해석했죠. 비린내가 사방으로 퍼지지 않도록 해라. 질 나쁜 말은 멀리 가지 못한다. 그러나 안영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해냅니다. 앞의 문장은 물고기를 먹되 절반만 먹고 적당한 때 멈추라는 뜻이 아닐까요? 군주는 백성에게 세금을 너무 가혹하게 거두지 말고 절반 정도만 거두어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뒤의 문장은 질이 나쁜 사람과는 접촉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군주로서 인품이 비열한 간신을 기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겠지요. 그러자 경공은 약간 기분이 상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항아리의 잠언은 정말 귀한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귀한 글을 가졌던 기나라는 어째서 망했는가? 안영이 재반박합니다. 군자는
충고를 들으면 늘 그 충고를 글로 써서 매일 가지고 다니며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기국은 어땠습니까? 이 귀중한 잠언을 금 항아리 깊숙이 담가놓고는 막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이러고도 기국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안영은 그의 뛰어난 말솜씨로 왕에게 바른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인재들을 찾아 등용했으며 평생 한 벌의 호구를 30년 동안 입는 등 매우 청렴하고 검소한 삶으로 일관했고 또 늘 베푸는 삶이 습관화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안영이 죽었을 때 기보를 접한 제나라의 경공은 수레가 더디다고 느껴지면 내려서 달리고 달리는 게 수레보다 더디다고 느껴지면 수레에 타기를 4차례나 반복하며 울면서 지방에서 급거 상경했을 정도로 안영을 깊이 존경했었다고 합니다.